안녕하십니까. 에덴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준행동기계의 산업기사 실기 동간작업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도면 소개랑 동간작업 순서 그리고 작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준행동기계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도면이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보시면은 가로 밴딩, 요 180도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 요거는 세로 밴딩인데 180도가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세로 밴딩이라고 해요. 그걸 보시면 시간은 2시간 35분 2시간 35분 동간 작업 2시간 35분 그리고 전기 작업 2시간 35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기능사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전기 작업에서 시간을 더 주느냐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두 개 다 그냥 각각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요 시간 안에 완성을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 우선은 모양은 봤을 때 기능사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능사 시험 보신 분들이 산업기사 시험 볼 경우 좀 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우선은 가로 밴딩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우선은 위에가 요 부분이 2분의 1인치 배관이죠. 동간인데 2분의 1인치 기능사에서는 요 밴딩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산업기사에서는 밴딩 부분이 생겼고요. 그 모세관 뭐 이런 건 똑같고 플레어 이음 해가지고 압착 이음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가장 산업기사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상구 분배관 가뜩이나 2구도 용접하기 힘든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 상구 분배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 나머지는 뭐 밴딩 같은 경우 8분의 3인치 그리고 밑에 강관이음 하는 곳에도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인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관은 당연히 철 용접하겠죠. 철 용접하고 여기 구멍 뚫어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항동 용접 나머지 동간 부분은 다 은납 용접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 작품은 자, 요 녀석이 됩니다. 요 녀석 좀 큰가요? 커가지고 잠깐만요. 카메라를 좀 줄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작품이거든요. 요 작품인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기능사에 비해서. 기능사랑 난이도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요 간간 부분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이 외접이고 이쪽이 내접입니다. 그리고 외접 내접하고 항동 용접 하겠죠. 이쪽에 항동 용접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은납이에요. 은납. 그리고 여기는 마무리 딱 집어가지고 용접해 주셔야 되고 기능사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구 분배관 용접 이것도 은납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인치 밴딩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2분의 1인치 밴딩기가 필요 없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2분의 1인치 밴딩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도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찝은 후에 모세관 용접 똑같습니다. 요 모세관 끝에서는 바람이 나와야 되고 여기 용접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바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바람이 나온다라는 건 누수입니다. 누수. 누설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막혀야 되고 여기는 막히면은 감점 5점이에요. 모세관은 바람 안 나오면은 감점 5점인데 여기서 누수 발생하면은 오작입니다. 오작. 요거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므로 요거는 막혀도 5점 감점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용접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요게 가로 밴딩이고 그럼 세로 밴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로 밴딩도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도 똑같아요. 2시간 35분에 여기 위에가 2분의 1 밴딩하고 그 다음 모세관 들어가죠. 모세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상부 분배관 그대로 있고 단지 밴딩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물론 치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강관하고 동관 연결한 거 2분의 1인치죠. 여기 밴딩한 건 8분의 3인치고 상부 분배관 다 똑같죠? 뭐 도면에선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요거 기능사 같은 경우는 3D로 돼 있어가지고 내접 외접을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도면 두 개 다 보세요. 내접 외접 위치가 도면상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단면도 하나 주고요. 요것도 단면도 하나 줘요. 그 다음 A하고 A-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A하고 A-가
근데 이것만 보고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단면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단면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요게 보기가 쉬운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단면도. 자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이 A 하고 A 다시 단면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제가 이렇게 선택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대신 요걸로 탁 자른 거예요. 여기를 반을 탁 잘랐다고. 반을 자른 후에 내가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당연히 왼쪽이 내접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이 외접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요 녀석이 외접이고 요 녀석이 내접입니다. 그럼 그대로예요. 정면에서 내가 이렇게 작품을 딱 세웠을 때, 정면에서 작품을 이렇게 세웠을 때 요쪽이 외접이 돼야 되고 요쪽이 내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거꾸로인가? 잠깐만요. 설명하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작품을 그냥 이렇게 정면에 세웠을 때. 단면도를 왜? 잘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런 거죠. 내가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접이 왼쪽에 가야 되고 외접이 오른쪽에 가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단면도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정면에 세워뒀을 때. 그래서 여기가 내접이고 여기가 외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외접 바뀌어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반드시 요거는 화살표를 제가 그려드리면 요쪽에서 보는 겁니다. 요쪽에서 봤을 때. 요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완성작품 할 때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요거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어디냐?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란 말이에요. 여기 B 부분. B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작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작품을 딱 들었을 때, 저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여줘야 되죠.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지금 요 작품 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상태. 그래서 요 부분도 방향이 바뀌어버리면은 오작 처리돼요. 오작 처리. 요거. 그래서 요렇게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서 내려간다는 거. 요거는 현재까지 가로 밴딩, 세로 밴딩 똑같습니다. 도면상. 그래서 내접, 외접 방향도 가로 밴딩, 세로 밴딩 똑같고요. 그리고 요거 360도 돌리는 부분, 요 부분도 가로 밴딩, 세로 밴딩 같다는 거. 명칭만 360도고 제가 아까 뭐랬어요? 180도, 180도 돌린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위아래 합쳐서 360도니까 그렇게 그냥 명칭을 정해놓은 것 뿐이고, 요것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접, 외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내접이 왼쪽 그리고 외접이 오른쪽. 이것도 우리가 작품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당겨 놓고 작품을 가지고 보면 저게 세로 밴딩이죠. 세로 밴딩인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 내접이 되고 오른쪽이 외접이 된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위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살짝 꺾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요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요 방향 바뀌는 거, 내외접 방향 바뀌는 거, 그리고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실수 많이 하는 부분들이 철봉하고 항동, 그 다음 은납봉 사용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내접, 외접 강판은 무조건 철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황동이 되는 거예요. 황동. 그 나머지 동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이 부분들이 싹 다 상구분 배관도 그렇고 나중에 여기 모세관도 그렇고 싹 다 은납입니다. 은납.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도 은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요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싹 다 은납이겠죠. 싹 다. 그리고 여기 동간 끼운 부분도 은납이에요. 근데 여기 강간 부분만 어떻게 요 구멍 뚫린 부분이 황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접, 외접 요 부분이 철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은납. 뭐 물론 실습해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알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도면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세로 밴딩, 가로 밴딩을 먼저 해봅시다. 가로 밴딩 보시면 제가 도면에다가 번호를 다 부여해뒀어요.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요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 60입니다. 60mm. 근데 여기 삽입되는 길이가 있어요. 삽입되는 길이, 분배관에 삽입되는 길이가 실제로는 10mm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70mm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분배관에다 꽂아놓고 60mm를 재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60mm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130mm. 자, 요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여기 밑에죠. 요거는 2번에서 130mm에서 180 돌리면 되고, 그 다음 3번 부분 똑같죠? 130에서 180 돌리면 돼요. 결론은 여기도 130.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번은 105라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105에서 요거는 180도 밴딩 아니고 90도 밴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일단 세로 길이거든요. 자, 세로 길이 같은 경우, 자, 여기에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잖아요. 전체에서 230에서 빼기, 우선은 60, 그 다음에, 요게 24니까, 자, 반지름 24, 반지름 24니까 48, 높이가 48. 그 밑에 똑같죠? 48.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30 빼기 60 빼기 48 빼기 48. 74가 되네요. 자, 요거는 74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요, 여기 삽입 길이가 있어요. 여기 2분의 1인치 관이잖아요. 8분의 3인치로 와서 2분의 1인치 관에 삽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더하기 5mm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 작업할 길이는 79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예요? 요거 그냥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인데 전체 길이가 230.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삽입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삽입해서 여기까지 길이를 잽니다. 그럼 230에다가 삽입 길이 5mm만 더 해주면 돼요. 6번 같은 경우 230 더하기 5mm니까 뭡니까? 235가 되는 거예요. 235. 6번 같은 경우. 그 다음 7번 봅니다. 7번. 자, 7번 같은 경우 60mm. 60mm. 7번 같은 경우 60mm라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요건 작업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7번은 60mm 돼 있고, 8번은 100mm. 그 다음에 9번이 70mm. 근데 70mm인데 이것도 어떻게 삽입끼리 더해주면 5mm가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75mm가 돼요. 실제는. 75mm가 되는데, 요, 360도 부분 있죠. 요거는 제가 작업하면서 실제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부분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8분의 3인치 배관이죠. 8분의 3인치 배관이고, 요거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8분의 3인치 배관. 자, 다음 10번이 어디고, 10번이, 자, 10번이 여기 밑에네요. 10번은 2분의 1인치 배관이에요. 요 전체.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 225. 그냥 전장을 적어 버릴게요. 제가 그냥 치수만 적는 부분들은 실제 작업하면서 고쳐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 작업하면서 제가 보면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10번이고 11번 같은 경우 85 그리고 10mm 이게 그 확감 부분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95가 되겠죠. 95.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 12번은 90mm라고 나오네요. 12번은 90mm. 그 다음에 13번은 자 여기 55mm.
그다음 14번은 모세간이죠. 모세간 40mm 해서 나오네요. 40mm.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15번은 그냥 간관 길이 전체 길이 110mm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가로 밴딩 같은 경우는 55, 55 이렇게 나눠지네요. 내접, 외접. 55, 55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요 부분. 그래서 간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2분의 1인치는 배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8분의 3인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면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드시 요 높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높이를 계산할 줄 모르면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잘 봐주셔야 된다, 요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가로 밴딩이었고, 그럼 세로 밴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세로 밴딩 같은 경우 요거는 뭐,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은 60이죠. 그 다음에 2번이 70이 되겠고, 그 다음 3번이 130이 됩니다. 근데 4번이 문제예요. 4번. 요 세로 밴딩에서는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4번은 여기 사이즈죠. 여기 사이즈. 여기 사이즈인데 도면에 따라서 사이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기 치수를 구한 다음에요. 120에서 빼버리면은 요 치수가 나오겠죠. 여기 4번 부분. 그럼 요 전장에서 요거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선은 전장이 얼마냐? 전장이 230이네요. 230 빼기 230 빼기 자 60 더하기 130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30 빼기 60 빼기 130 60 빼기 130 40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40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요 높이가 40인 거예요. 그럼 120에다가 40을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80이 되겠네요. 4번이. 결론은 얘는 80이 되는 겁니다. 왜? 120 빼기 40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의 길이는 80이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은 120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삽입길이 5mm가 있다라고 했죠. 2분의 1 배관에 들어갈 때. 그래서 12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5번까지 됐고, 6번은 짝대기 긴 거. 이거는 전장에다가 5mm 더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6번에 230 더하기 5mm 하면은 235가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 7번 길이가 60이죠. 60. 그 다음에 8번 길이는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길이는 70이 됩니다. 70. 근데 얘도 삽입 길이 5mm 더 해주면 75가 되겠죠. 요거는 제가 작업할 때 실제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놔두고. 자,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니? 10번이 여기 밑에네요. 요건 색깔 바꿔야 되겠네요. 10번 파란색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장 길이가 255.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둘게요. 그 다음 11번은 65. 65에다가 어떻게? 여기 확강 길이 있죠. 10mm. 그럼 75가 되는 거예요. 75.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는 90이 되겠네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90이 되겠고, 13번 같은 경우는 55, 14번은 45, 모세관. 그 다음에 15번은 전장이 110에서, 내접 부분이 50, 그 다음 외접 부분이 60이 되겠네요. 얘가 내접, 60이 외접. 앞에 가로 밴딩 같은 경우는 치수가 같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치수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작업하는 순서는요, 우선은 2분의 1인치 배관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해주실 부분이 아이고, 자, 여기 2분의 1인치 부분 있죠. 여기 위에. 여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작업할 때는 이게 1번입니다. 작업 순서. 얘를 1번.
뭘로 해야 잘 보이지? 오케이. 자, 요게 작업 순서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우선은 2분의 1인치 배관으로 플레어를 내준 후에 모세관 조인해서 조립을 해두고요. 그 다음 나머지 배관으로 이렇게 밴딩 해가지고 잘라둔 후 확관 플레어링, 플레어링 확관. 제일 먼저 항상 플레어링을 먼저 해줘야 돼요. 플레어링을 내고 치수를 잰 후에 확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플레어를 먼저 해준다. 요거는 머리에 탁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재단을 해주고 나면 2분의 1인치 파이프가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느냐? 자, 그 후에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2분의 1인치. 여기. 남는 파이프 가지고. 여기 하고 나서 남는 파이프 가지고 여기를 재단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순서가 2번이 되겠죠. 2번. 그리고 재단하신 후에 용접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관 용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황동 그리고 내접 외접까지 용접이 되겠죠. 그리고 구멍까지 뚫지 마세요. 용접 후에 식힌 후에 구멍 뚫을 겁니다. 딱 꽂아놓고 용접하고 나서 그러면 남는 작업이 뭐예요? 밴딩 작업이잖아요. 밴딩 작업 8분의 3인치. 그래서 처음에 2분의 1인치를 끝을 내고요. 2분의 1인치 배관 강관은 제가 물에 담그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인치 배관을 강관하고 먼저 용접을 해놓고 그거를 선행시켜 놓는 거예요. 선행시켜 놓은 후에 선행시키면서 8분의 3인치 배관을 밴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 마지막 부분 요게 3번이 되겠죠. 요 밴딩. 요 8분의 3인치 밴딩 부분이 당연히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밴딩 끝난 후에 나머지 마무리 용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싹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런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작업 순서는 뭐 많이 해봤지만 요게 제일 빨라요. 우선은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위에 부분을 먼저 끝을 내는 거예요. 2분의 1인치. 그 후에 밑에 거 T자 만드는 거예요. T자. 요거 T자. 그래서 강관 용접, 항동 용접까지만. 요거 구멍 뚫지도 말고. 왜냐면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내접 외접 바뀌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접 외접 시킨 후에 내접 외접 방향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관도 식어 있을 것이고 구멍 뚫을 때도 덜 헷갈리고 대신에 요거 내외접 길이 다를 때 내접 외접 위치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이 용접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8분의 3인치 밴딩 해가지고 마지막에 갖고 가서 용접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 종합해보면 작업 순서 1번 2분의 1인치 배관 어디? 밴딩 부분 모세관 부분하고 밴딩 부분 여기죠. 모세관 밴딩 부분. 그래서 모세관 밴딩 부분 작업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2분의 1인치 강관 내외접하고 여기 황동. 그러면 강관 내외접 황동까지 용접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싹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씻고 나면은 구멍 뚫는데 그건 언제? 우선은 8분의 3인치 밴딩 한 후에잖아요. 8분의 3인치 밴딩하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구멍 뚫고 2분의 1인치 배관에 구멍 뚫은 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멍 뚫는 거는 요거 내외접 항동하고 나서 밴딩 후에 뚫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강관이 좀 빨리 식었다 그럼 중간에 보고 뚫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강관 내외접 항동할 때 제일 먼저 강관에는 구멍을 뚫어주셔야 되죠. 동관에만 일단 뚫지 말고 동관은 나중에 완전히 식고 나서 내가 확인 후에 뚫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외접이 바뀌는 일이 최대한 줄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작업해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도면 유형이랑 그리고 뭐 작업 순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제가 작업하면서 각각 도면에 주의할 점, 뭐 작업하면서 놓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원님들 도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